안녕하세요. YBM E4유학원 종로센터에서 토익 트레이너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강의가 11월 데뷔 특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문제들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동안 최근 1년 동안 저희 학생들이 선생님 전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웠어요. 라는 문제만 주로 모아서 제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문제 오늘 19문제 풀 건데요. 그 19문제 풀기 전에 제가 먼저 최신 경향은 어땠고를 제가 판서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전략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는 문법적 지식하고 어휘력을 동시에 묻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일단 답이 안 되는 거 두 개를 소거하신 다음에 결국은 문법은 둘 다 돼. 그럼 마지막은 뭐다? 해석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please, 나 저 단어 아는 단어야. 지금 그러고 계셔야 됩니다. 자, please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를에 해당하는 사람이 얘가 동사 원형일 때 오른쪽에 나와야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 라는 얘기는 수동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태로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be plus pleased가 되는 이 단어와 그다음에 pleasing 그리고 pleasant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죠. 근데 사실 여기 pleasing 하고요. pleasant는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처럼 보일 수 있고 물론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이 아이는 사람한테도 쓸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이 두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pleasing은 누구누구를 기쁘게 만든다고요. 기쁘게 된 건 pleased.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이제 board of director를 넣어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테스트하는 문제 뭐 간단하게 비교적 쉽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 포인트예요.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기를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D를 뺐는데 주로 이제 혼동되는 보기만 제가 구성을 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사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문제죠. 보통은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 동사, 또 하나는 과거 분사.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세모인 애들을 문제를 많이 내고요. 여기 문장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동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C를 소거하시고 마지막 A번과 B번에서 또 다른 문법적 지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가 자동사인데 만약에 자동사인 걸 모르면 우리 보통 때 문제 어떻게 풀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렇게 푸는데 얘는 자동사니까 PP로 쓰일 일이 없어요. 목적어 유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resulting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먼저 보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장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사의 세밀한 특성까지 물어보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출제가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전엔 좀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역시 어려운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지만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문제 넣어놨으니까 지금 잘 들으셨다가 내가 간단하게 수업을 듣고도 얼마나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먼저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는 접속사예요. 이거 관계대명사의 의문사예요. 걱정하지 마. 둘 다 접속사예요. 관계사, 의문사 둘 다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아이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일단 지금 먼저 보셔야 할 게 절이 몇 개인지 보셔야 돼요. 절이 뭐냐면 동사의 개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 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절 몇 개예요? 하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문장하고 절을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요거 제가 두 번째 박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박스에 문장 몇 개예요? 하나. 절은요? 절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에선 몰랐는데 두 번째 박스에서 보니까 문장과 절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마침표.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다? 절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왜? 명령문 걸리면 주어 없을 뿐더러 플러스 어차피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기 마련이니까 뭐하러 일을 두 번 해? 그러니까 그냥 동사의 개수가 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 있네. 그죠? are being repaired. 여기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동사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그렇지. 우리 has. 그럼 절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절이 두 개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자, neither하고 other 소거하시고 그다음에 of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그렇지. 목적격. 아유, 잘하네. 그래서 목적격 넣으시면 되니까 자, 소유격 소거하시면 정답은 which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향은 뭐냐면 요즘에 점점 새로운 어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전혀 우리가 단어책이나 기존의 토익 문제에서 볼 수 없던 단어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formidable 이런 단어 나온 적이 있어요. 나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 어유, 그럼 진짜 잘하는 거다. 가공할 만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엔 front runner, front runner 그래서 선두주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pertaining to 이게 뭐뭐에 관한이란 전치사로 쓰이는데 예전엔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정답에 예전에 그냥 토익에서 안 보였다는 것보다도 예전엔 정답이 아닌 부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오답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정답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또 하나가요. so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so를 계속 이렇게 돌려서 출제하시는데 관용적 표현, 관용도 중요하죠. 자, 관용이 뭐냐면 관례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모르겠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관용적 표현 위주로 문제를 변형하는데 요즘에 요새 so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걸 잠깐 제가 재구성해 봤는데 자, 귀하의 상품이 배송 중에 있었다. 파손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교체 비용을 지불할게. 자, even so.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부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천 명의 국제 방문객들은 수많은 쏟아지는 유성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it is understandable. 정말 이해할 만했다. 이렇게 해서 understandably so. 이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변에 있는 식당들은 붐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날씨는 특히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even more so 그럼 더더욱 그렇다라는 뜻으로 나온 적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do so 얘가 요즘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part 5에서 do so는 do it이라든가 do that. 자, 이세 쌤 표현이 되신 거 아십니까? I like it 강조해 볼까요? I like that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that 또는 so 해서 이 세 가지가 돌려서 나오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야, 너 그 책 위에 있는 책도 좀 쉬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애가 I have already done so. 그래서 done so, done it, done that. so가 앞전에 나오는 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part 6로 넘어가 보면요. 어휘하고 문법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약간 난이도 있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파트 5처럼 그냥 빈칸에 앞뒤만 모두 풀 수 있는 보너스 같은 문제를 시험에서 내고 있는데 일단 파트 6는 다 읽어야 돼요. 자, 파트 5는 빈칸에 앞뒤만 보죠. 파트 7도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빠르게 답 찾는 방법을 연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6는 이거 두 개의 절충형이에요. 그래서 문법, 줄거리까지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싹 읽으셔야 돼요. 비록 첫 문제가요. 빈칸에 앞뒤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나와도 그 첫 단락에 있는 내용을 구성으로 해서 밑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답의 근거를 찾게 만들기 때문에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눈으로 읽지 말고 뇌로 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시제 문제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빈칸에 앞뒤만 보고 당연히 없죠. 왜? 그런 문제는 파트 5에서 충분히 풀고 온 상태니까.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문제 풀 때요.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 앞 문장하고 뒷 문장 보시는데 그래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나 어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거다. 이런 문장 가능하죠? 동의 가능합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앞에가 과거다. 그리고 뒤에가 미래다. 그랬으니까 난 여기를 뭘로 찍을까?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안일하게 풀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냥 쫙 훑어내리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들인 공에 비한 대비. 알겠죠? 가성비도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 문제예요. 이것도 앞문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he라고 할지 they라고 할지는 앞문장 보면 몰라요. 불안하잖아. he인지 they인지 아니면 합쳐서 나까지 들어가 있는지 we인지 그런 걸 알려면 역시 첫 단락부터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접속 부사인데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접속 부사를 왜 부사라고 부르냐고 하냐면 접속사는 뜻만 접속사예요. 그리고 품사는 부사입니다. 항상 끝단어가 중요하니까 품사가 부사구나.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이따 문제 풀 거니까 지금 잘 들어보시고 문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장이 두 개구만. 자, 문장이 두 개니까 여기엔 부사절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러나를 넣고 싶어. 그러나 but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수강생분들은 네이버링이나 아니면 뭐 구글링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인터넷 막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그러는데 인터넷은 누구나
everyone can put something on the internet.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 찾지 마시고요. 토익에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토익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접속사 같은 뜻의 however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자, 이런 자주제했던 부사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86는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해서 보는 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어휘 문제도요. 그냥 어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단락에서 말하면 제가 이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나와? 과도기, 우리 새로운 과도기로 가는 동안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 트랜지션. 또는 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 달인가? 승진이라고 나왔었어요, 한번. 승진인데 또 역시 우리 새로운 승진이니까 새로운 역할로 가는 과정에서 그녀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역시 트랜지션. 그러니까 첫 단락에 나온 단어를 내가 꿰뚫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단락의 어휘까지 못 풀게 만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겠으니까 결론은 쭉 읽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파트 7 경향이 어떠냐?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긴 게 더 쉬워요. 잘만 따라오시면 오히려 짧게, 그죠? 짧은 컨텍스트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지문이 길어지면 단락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첫 단락이 보통 소주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서 아하, 이 단락에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론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딱딱딱딱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 답하고 여기 있는 거랑 대충 구성을 해보니까 정답이 너인 거.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답의 단서가 2곳 이상으로 분산돼서 그러니까 이게 막 클러스터로 여기 막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2개 있고 저 여기 하나 있고 특히 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진위 판별 문제들이 보통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복잡해지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네 번째 까다로운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 예를 들면 이런 볼륨 이 무슨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머리에 볼륨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크게 부풀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볼륨감이 있다라는 건 역시 몸에 좀 부피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볼륨에 어떤 뜻이 있냐면 quantity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야, 너 가서 볼륨 좀 높여봐. 그럼 이게 어떤 뜻이에요? 사운드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나 이번에 책 나오는데 볼륨 1, 볼륨 2, 볼륨 3 그래서 책 또는 뭐 앨범 같은 권집을 나타내는 에디션이라는 뜻의 볼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이 세 개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엔 단어를 외워도요. 그 단어 자체만 외우시면 안 되고 그 단어의 속뜻, 파생어, 더불어 품사까지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요. 어휘는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어려워하는 게 복합 명사거든요. 왜 이거 안 되냐고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 난폭운전, 폭력운전 어떤 게 맞아요? 난폭운전, 폭력운전. 당연하죠. 난폭운전이죠. 왜 폭력이 안 되니? 난폭하고 다를 게 정말 한 개도 없는데. 그치, 맞지. 외국인한테 물어보면 우린 절대 대답 못하죠. 왜? 폭력운전이라는 건 안 쓰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짝꿍이 되는 단어끼리 어울려서 외워야지. 단어 하나만 딱 외우고 이거 왜 안 되냐고 거기서 시간 들여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그죠? 그래서 어휘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 저번에 항상 하는 일이 저랑 어제 제가 스터디 봐주고 왔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그랬더니 맞대 배웠대.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이 여기저기 병균처럼 바이러스처럼 떠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아서 집어넣어야죠. 치료하되. 그래서 오답 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펄6는 빈칸에 앞뒤만 보지 말고 첫 달래부터 꼼꼼히 뇌로 읽자. 뇌로 읽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세트당 보통 1분에서 1분 30초인데 이왕이면 4세트 나오잖아요. 이 4세트를 5분 정도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7 요새 전략은 빈출 어휘를 좀 어휘를 해야죠. 사실 문법 아무것도 몰라도 어휘만 쭉쭉 되면 그래서 직독직기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빈출 유형 및 빈출 지문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제들이 여기 제일 위에 주제 목적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고 여긴 미래에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 future action.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독자가 해야 할 일. 의 답을 이렇게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문제 풀기 순서예요. 받자마자 무조건 고개 쳐박고 막 문제 풀다가 나중에 5분 남았습니다. 해서 다음 달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고 첫 번째 문제 풀고 키워드 찾고 올라가서 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일관성 있는 문제 풀이
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지문과 그다음에 좋은 문제를 접해봐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일단 입증된 책들 있죠. 뭐 줄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이런 책들을 구입하시면 왜 공식적인 책 있잖아요. ETS에서 나온 이런 책들을 많이 공부하시면 그게 아마 여러분이 보기엔 가장 정확하게 좋은 자료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문제 풀고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저는 감히 빈칸 앞쪽에 모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알가 있으면 저희 학생분들이 답답하대요. 답답해 그냥 모알가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안 답답하게 해줄게요. 더 이상 어떻게 시원하게 풀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모알을 그냥 빼세요. 빼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시원하죠? 모알 빼세요. 자, 모알 빼면 take의 목적어 자리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문제만 그런 거예요. 딴 문제도 그런 거예요. 항상 이게 관건이잖아. 딴 문제에도 점 있고 다 빼세요. 그냥 다 빼세요. 그래서 모알 뒤쪽에 동사 목적어 자리죠. 그렇지. 근데 과연 우리한테 목적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여기서 좀 어휘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쉬운 문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지. 자, initiative. 얘가 명사예요. 앞에 in이가 들어가면 initial 할 때 들어보셨죠? 처음 초기의 뜻인데, 그래서 이게 먼저 일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 솔선수범. 되게 중요한 거죠. 솔선수범 잘하면 여러분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니까 주도권. 그래서 이게 솔선수범을 하면 윗사람한테 인정받는데 이제 주변 애들, 나랑 동급 애들은 다 싫어하죠. 자, 솔선수범 주도권을 잡다. 이건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익에도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네요. 주도권을 잡다. take.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initiative만 외우지 마시고 take initiative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선생님 여기서 D는 왜 안 돼요? 분명히 물어보실 분 계시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는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고요. 둘, take란 단어가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 enjoy ing, 우리 영원히 못 외우는 거 있잖아요. consider ing 이런 거, involve ing 외우시잖아요. 이 ing, recommend ing, 토익에 잘 나오는 suggest ing 이걸 외우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take는 동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take랑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도 D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실 때에도 답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다른 아이가 답이 안 되는지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보기 또 먼저 보세요. 선생님이 또 뭐 할 넣어놨죠? 근데 진짜 지우 될까? 지우자. 그러면 앞에 be removed, be 플러스 pp죠. 이렇게 했다. 자, 끝나고 뭐 나와요? be하고 pp 끝나고 부사. 자, 문장의 판이 끝나요. 그러니까 필성문이 다 나오면 항상 부사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몰랐던 분들도 수동태 다음에 부사구나. 이렇게만 외워도 시험 보러 가서 맞추는 문제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부사가 뭐냐? ly 붙은 D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할 빼는 걸 몰랐다고 쳐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유익한 강의예요. 뭐할 제가 딱 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보기 보세요. 제가 그 모알만 가르치면 쉬워. 근데 좀 여기다 추가해서 욕심이 좀 생겨갖고 같은 비교의 표현으로 as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as가 두 번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I am as 어쩌고 as you are. 사실은 you are beautiful. 이렇게 해서 여기다 beautiful을 넣으시는 건데 들어보셨죠? 이런 거 많이. 근데 이제 as가 두 번 나오면 앞에 as도 빼세요. 무조건. 뜻도 없어요. 빼세요. 그리고 뒤에 as가 만큼이란 뜻의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를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많이 안 쓰니까 전치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만큼 예쁘다 그랬을 땐 여기다가 she is beautiful의 준말이니까 she를 넣으셔야지 as her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as는 접속사, 뭐 앞에 있는 as를 빼고 또 풀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 as를 빼겠습니다. 그럼 그 앞쪽에 동사 carry가 취급하다의 뜻이 있지요. 타동사니까 제가 3형식 동사라고 쓸게요. 그럼 이 단어에 분명히 목적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household가 가전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appliance가 전기를 적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가전제품을 앞에 as 아무것도 하니까 너 나가. 그런 다음에 취급합니다. 자, 뭐만큼 우리 경쟁 업체가 한국말 살려보세요. 취급하는 것만큼 가전제품을. 한국말로 해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명사인 appliances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고르는 건데, 자, same은 왜 안 되냐면요. the same 앞에 꼭 더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앞에 as를 안 써요. 그러니까 수거죠. 보통 as 이렇게 해야 비교하는 건데 the same as는 앞에 as를 안 쓸 뿐더러 그리고 항상 더를 동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더를 넣으시고요. 앞에 as를 빼시고 the same 내가 비교하고 싶은 단어, 알겠죠? 형용사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명사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earch도 역시 해석상 안 돼요.
그러한 어플라이언스를 갖고 있다가 안 되고요. 자, 머치는 뒤에 불가산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자, many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업체들만큼 많은 가전제품을 carry, 취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 carry란 단어는 has 괜찮죠. 우리는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판다, we sell. 이것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리하면 뭐할 빼자, as 빼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그 다음 문제 이거요. 이게 답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파트 6에서 오답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물론 파트 5에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 추세가 미래 완료를 자꾸 보기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미래 완료를 언젠간 답으로 자주 물어볼 거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 내용이요. 보기를 딱 보는 순간 또 막 짜증나. 그치? 짜증나. correct란 단어가 뭐뭐를 수정하다의 뜻이거든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시제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 풀 때는 이 문장 속에 시점 표현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동사의 시제는 어떤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시점 표현은 없지요. 그러면 다른 동사의 시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goes on the market이에요. 그리고 by the time이 전치사인 줄 아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 아예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이렇게 외우세요. by the time.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Clear Blaze Technology라는 회사, 이 회사에 이거 막 해석하지 마요. 시간 없으니까. 이 회사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이 곧 goes on the market, 그럼 마켓에 출시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게 출시가 될 때까지, 자, 그럼 뉘앙스만 봅시다. 출시가 될 때까지면 출시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지? 안 된 거 맞죠? 안 됐는데 여기 왜 will go가 아니야? 요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뭘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 goes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잠깐 저랑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을 세로로 했을 때 여기 현재로 놓고 여기가 미래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미래에 출시가 되겠죠. goes on the market. 여기가 will이죠. will go. will goes on the market인데 이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을 못 쓴 것 뿐이죠. 그럼 내용이 출시가 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남아있는 결함을 해결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해결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해결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안 되죠. 내용상. 그죠? 그래서 출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놓겠다. 이게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완료죠. 얘가 지금까지 뭐뭐 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과거 완료예요. 헤드 PP. 기준점이 과거에서 그때까지 뭐뭐 했다.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뭐 그릴 것 같아요? 미래 완료죠?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will이에요. 여기서 시작해도 will입니다. 괜찮죠? 근데 미래에 그때까지 얼마 동안 쭉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상황 종료가 될 때, 그러니까 미래에 끝나는 거야. 미래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바로 will have pp라는 시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단순 미래는 이거예요. 단순 미래. 선생님 저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그래 해. 선생님 전 내년부터 열심히 할래요. 뭐야 그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will, 여기도 will 이렇게 이게 이제 미래가 되는 건데요. 자, 미래 완료라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끝이 나거나 그때까지 뭔가를 지속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next year가 있어요. next year. 그래서 아싸 next year야. next 이렇게 띄고 이것. 그래서 나는 동사 will하고 짝꿍으로 해야지. will하고. 그래서 아싸 next year니까 will이야. 근데 여기 끝에 보니까 for 10 years가 있는 거야. 문제 풀 때.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10년 동안 will.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 미래로 next year니까 여기서 will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내년이 되면 10년이래요. 그럼 이거죠. 내년이 되면 10년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미래 완료구나. 아시겠죠? 또 하나는 next year가 딱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 by가 있는 거야. 그럼 내년까지죠. 이 뒤에 for가 없어도. 그럼 내년까지 끝내겠다? 이것도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미래가 보이고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 온다든가 아니면 미래까지 끝낸다는 뜻이 오면 전식으로 will have pp라는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를 문제 적용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by the time
goes on the market. 근데 여기는 will인데 원래는 will 못 쓰니까 하여튼 그때까지는 모든 수정사항을 끝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by가 있기 때문에 까지라고 해석하시고 그때까지니까 끝나는 걸 답으로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will have pp corrected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결함을 다 뭐 할 것이다?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잘 안 되죠. 뭐 그때까지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완료할 것이다. 괜히 이름이 미래 완료인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시면 11번 문제 보시면 이 정답이 will have supervised요. 자,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next month. 오케이. 자, 보기. 시제 문제네. 주변에 시점이 있는지. 시점은 없지만 일단 10년이에요. 아니 뭐 10년이 어떻게 시점이니? 보세요. 저희가 서 있는 시점이 현재라고 했을 때 난 지금까지 10년 했다. 아니면 난 내년까지 10년 할 거다. 아니면 내가 1950년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엄마는 10년 동안 장사를 하고 계셨다. 다 10년, 10년, 10년 어울리죠. 따라서 for 10 years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완료가 딱 떠오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찾으러 가야죠. 시점이 미래에 있다. 그러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다. 그러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딱히 없어. 그럼 현재 완료예요. 왜냐면 now란 표현은 말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나왔네. 여기 next month라고. 그치? 그러니까 next month에 10년이 완료가 된다. 아싸, 이게 미래 완료구나. 그래서 will have supervised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입니다. 12번. 역시 바이럴 타임 문제랑 연관된 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 끝을 뽑아야죠. 원래 공부할 때 대충 하면 다 틀려요. 하나를 풀어도 지대로 풀어야 돼요. 아시죠? 자, 바이럴 타임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인데 어떤 시제를 고를래? 라는 문제예요. 그럼 동사의 시제 문제는 주변에 시점 표현이 있는지 있나 없나? 없어. 그러면 다른 동사의 모양은 어떤지 항상 이 두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already had pp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이미 뭐뭐 했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미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 전에까지 그래서 정답은 이쪽이 헤드 pp가 되니까 이라인 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에 그냥 arrived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착했을 때까지 그 전에 이미 전화로 화상 회의를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미스 오카다가 인천에 세일즈 미팅 때문에 도착했을 때까지 이미 사전 예전에 예비의 협상이 전화로 끝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 바이럴 타임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둘, 미래 완료는 미래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의 끝 또는 미래까지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기 먼저 보세요. 또 동사 여러분, 동사 어휘가 아닌 문제가 많죠. 뭔 소리야? 동사의 뜻 갖고 푸는 게 아니라요. 동사가 몇 형식에 해당하느냐? 동사의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요즘 이제 기획하고 있는 동영상이 뭐냐면 저 혼자 그냥 제 유튜브처럼 내가 인터넷에 토익이라고 쳤을 때 과연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뭘까? 10대 키워드, 20대 키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토익을 쳤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떠오를까? 근데 제 1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토익을 공부하려면 어떤 원서가 도움이 되나요? 원서 볼 시간 없어요. 알겠죠? 아니, 물론 원서 보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단시간에 점수를 뽑아야 되잖아. 어디 원서 보고 있어. 그런 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 그 원서 추천 안 하고요. 숙제. 알겠죠? 그리고 제가 풀하는 문제. 그 토익에 나왔던 그 ETS 출간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토익 이게 이제 문법 문제는 처음인데 왜 announce가 답이죠? 왜 notify는 안 되죠? 이게 정말 놀랍게도 정말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notify라는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announce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announced 또 하나는 notified. 근데 여기 목적어가 the news예요. 자, 한번 풀어보실까요? 뉴스를 발표했다. 뉴스를 통보했다. 답은 announced. 근데 왜 notified가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한국말이죠. 우리가 한국말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빨리 시험에 잘 나오는 동사만 캐치캐치 해가지고 문제 점수를 올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안 되느냐? 뉴스를 통보하다. 한국말로는 되죠. 근데 이 뜻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통보하다의 뜻이에요. 다시 누구누구에게 통보하다. 그래서 뒤에 꼭 사람이나 아니면 업체 있죠? 업체 정도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토익에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통보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announced가 답이고요. notify는 답이 될 수 없는 경우 이런 식의 문제가 토익에 자주 나오고 이게 정말 놀랍게도 모든 토익을 시험 봤던 그 수강생분들이 상위 랭크에 올려주셨던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notify 같은 동사 또 없나요? 항상 이게 관건이잖아요. 있어요. 한 8개 있는데 그중에 4개는 꼭 하셔야 돼요. 이 notified하고 또 똑같은 inform, 또 하나가 advise. 이거 무조건 사람 나와야 돼. 또 하나는 remind. 요 4개만 먼저 좀 외워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얘네 4개는 뒤에 무조건 사람,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업체 정도가 나와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 agree란 단어는요, 이 자타 모두 가능한 단어지만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 꼭 쓰셔야 돼요. to, 그 다음에 with, 그 다음에 on. 선생님 뜻 차이 없나요? 뜻 요새 거의 안 물어봐요. 그냥 뒤에 명사 나오면 셋 중에 하나 외우시고, 이게 이제 자동사로 쓰였을 때고요. 타동사로 쓰였을 때 저는 명사 모치안에 처음 봤어요. 명사. 모치에. 대신 이제 뭐 투부정사부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대절 이런 거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여기 봐요.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agree to 다음엔 명사도 맞고 agree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맞고 이런 거는 본인이 따로 정리해서 외우지 않으면 분명히 당하게 돼 있어요. 아깝잖아, 당하면. 자, 그 다음에 report라는 단어도 역시 뭐뭐를 보고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다 할 땐 report to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다. 뭐뭐를 보고하다의 뜻도 있고. 자, arrange 이것도 역시 자타 모두 가능한 동사인데 arrange for 그럼 준비하다, 계획하다. 알겠죠? for 없어도 계획하다. notify는 무조건 뒤에 사람 또는 누구누구에게 해당한 업체, 통보를 받는 해당 기관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닥터스 오피스가 나왔어요. 일단 너 나가, A야. 너는 단순 명사 못 취하잖아. 만약에 취하고 싶으면 to, read, on 이런 거 넣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닥터스 오피스에게 보고하다 그럼 to를 넣어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피스를 뭐 준비하고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D번이 돼요. 선생님 그 사람 아닌데요? 아, 제가 쉽게 했겠습니까? 딱 보니까 닥터스 오피스에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미리 통보해 주세요. 너 캔슬할 거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통보하다는 뜻의 D번 notify, 그다음에 inform, 그다음에 advise 이런 표현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4개의 아이들은 뒤에 사람 나오고요. 전치사 of라든가 아니면 대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괜찮죠? 그래서 notify A of B, inform A of B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advise A of B, remind A of B 이렇게 해서 A of B라든가 A 대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A가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표현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오, 보기 보세요.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have 동사. 뒤에 빈칸이 딱 나왔어요.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뭐를 가지다 할 땐 당연히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PP죠. PP. 이 둘 중에 항상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물론 여기 빈칸에 명사가 나올 거면 뭐 수식어 따라 붙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빈칸 뒤쪽으로 보기부터 넣어보면 보기 A번의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 이거 가능한데? 그럼 애들이 D 왜 안 되냐? 목적어절인데. 왜 안 될까요? D가. 선생님, 저는요,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하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대절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나 일단 해석하기에 앞서 여기 나오는 동사 have 동사 있죠? have가 동명사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외우나? 괜히 외우나? consider ing, enjoy ing, involve ing, suggest ing, recommend ing 이거 왜 외우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풀어내려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동사나 다 목적어를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has가 ing 안 좋아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소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답은 B번 아니면 C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 서지스천 왜 안 돼요? 뒤에 나온 대절하고 또 뭐 뒤에서 꾸미네 뭐 동격에 대신에 동격에 대해 아십니까? 여기 명사가 있고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뒤에 완전하게 부연 설명하려면 완전해야죠. 완벽해야 부연 설명이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가 뭔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추상 명사여야 돼. 그래야 부연 설명을 하지.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부연 설명해? 그죠? 궁금해야 부연 설명을 하지. 이거로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 단독으로 못 써요, 여러분. 앞에 어라든가 뒤에 s라든가 더라든가 뭘 넣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안 넣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아유, 그거 몇 개 외워야지. 그 정도도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 봐? 그래서 뭐 luggage, baggage, information, merchandise 쭉쭉 나온다. furniture, device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8개를 외운 다음에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의 나머지 명사는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안 붙으면 명사가 아니다. 일단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명사 나왔을 때 정말 95% 이상 맞추려면 명사 앞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려요. I have a suggestion. 그래서 더, s 같은 게 붙어야 하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디파트먼트 미팅이 뭐 되어야 한다. 연기되어야 한다. 여기 should 주장, 제안, 목적의 동사가 나오면 should 생략 가능하다. 문법도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얘가 답인 게 아니라 왜 얘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명사 앞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요. 제가 이제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의문사 있죠. 정말 간단하게 해서 의문사랑 관계사 같이 생긴 거는요. 다 접속사예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고요. 그다음에 관계사는 뒤에서 꾸며주니까 명사를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근데 뭐 앞에 명사가 있네 없네 뭐 선행사 포함이네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런 비스꾸물이 한 해가 나오면 그냥 접속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 B번이 접속사고 나머지 것들이 아닌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절의 개수가 곧 동사의 개수니까 우리 동사의 개수를 빨리 세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나 선생님 저 얘는 동사 같아요. 아니야. 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90% 이상. 아시겠죠? 동사 뒤에 목적어 동사 아니야. 그럼 동사 어디 있을까나 should come 여기 하나 있네요. 따라서 동사가 한 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소거하실 건 B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면 안 돼요. 되면 왜 안 되게 해요? 목적격이잖아요. 여기 지금 주어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인칭대명사는 수식을 못 받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칭대명사는 수식을 못 받아요. 인칭이 뭐가 있지? I, you, he, she, it. he, she, it의 복수, they.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럼 답은 A번 아니면 C번이에요. 그죠? 예. 자, 원은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명. 이건 누구나 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얘가 일반적인 주어로 사람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anyone은 누구나의 뜻이니까 문맥을 통해서 가장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best, correct.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요. 가장 맞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가장이란 단어 이렇게 밑줄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못 읽고 막 그래서 틀리고 그러는데 correct가 있어도 베스트를 찾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합류하는 거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 인포메이션 세션에 와야 한다. 이날 알겠죠? 관심 있는 누구든지 와야 한다. should랑 연결해서 누구나 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C, anyone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 먼저 보세요. 보기 봤더니 다 무슨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관계사든 의문사든 다 접속사다. 따라서 절의 개수를 세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접속사예요. 문제가 좀 더 난이도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차적으로 문제를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뒤에 that 못 쓰는 거 아십니까? 관계대명사 that 못 쓰는 거 X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에 which 괜찮고 여기가 전치사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무슨 격이 나와야 돼요? 목적격, 일뿐더러 명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C번의 when은 부사예요. 의문 부사 또는 관계 부사라고 하고요. D번의 where도 부사입니다. 얘도 의문 부사에서도 볼 수 있고 관계 부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자리에 못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의 which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잠깐만 해석해 보시면 매니저들은 several countries 사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종종. 뭘 결정해야 하느냐? course of action. 어떤 행동 지침, 행동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어느 것도 뭐 특별히 완벽하게 맞거나 틀리진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 먼저 보시고 이번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일관적인 순서로 푼다. 기억하세요.
일관적으로 풀어야 정답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시간 절약이 돼요. 그리고 틀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 정답률이 높다는 똑같은 얘기인가? 자, 첫 번째 1번. 일단 빈칸의 앞뒤를 보세요. 빈칸 앞뒤에 내가 외운 수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관용적 표현이 있나. 근데 이제 거의 못 외우기 때문에 1번은 그냥 패스.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1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고, 두 번째는 빈칸에 앞쪽, 앞이 아니에요. 앞쪽, 저 앞쪽.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빈칸 앞쪽에 동사랑 관련 있는지 보세요. 자, provide A with B, concentrate A on B, attribute A to B. 이게 이제 이 to가 두 번째 줄 정도에 나오면 이 to가 그 to인지 절대 몰라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ttribute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먼저 치고 들어가죠. 너 A to B 데리고 온 애지. 너 to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지. 나중에 여기 to를 보고 어디야? 이게 안 돼요. 근데 보통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수고를 외우셔서 먼저 공략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ttribute A to B, provide A with B 다 알고 계셔야 돼요. protect A from B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3번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으면 전문 해석한다. 그래서 저희 제일 처음에 오신 분들은 다 전문 해석이에요. 무조건. 1번하고 2번을 모르니까. 그런데 1번하고 2번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 해석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요. 뭐냐면 전문 해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뭐 이외에도 이런 것들은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지 수거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문 해석해야 풀 수 있다. 듀투 같은 거. 요 순서여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가리고 해볼게요. 빈칸에 어딜 봐. 앞뒤 내가 외운 거 있나? 두 번째 앞쪽 동사랑 걸리는 거 있니? 세 번째 답 없어? 전문 해석 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빈칸에 앞뒤 혹시 무료로 하세요? at no cost? 선생님 저거 안 외웠어요. 그럼 힘든 거지 뭐. 안 외웠으면 힘든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외워서 점수를 딸 수 있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no cost가 정답이에요. 저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신 방법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의 앞뒤를 볼게요. transit 그럼 환승이거든요. 환승 시스템? 뒤에 보니까 board of director. 토익은 정말 이 단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 시이사회. 그래 모르겠는데. 앞쪽에 동사 좀 볼까? 동사 어디 있니? 동사 어머 여기 있다. 그럼 서브밋이 뭐뭐를 제출하다죠. 그럼 보통은 누구누구에게 제출하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submit A to B. 그래서 수거를 외우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A번. 근데 또 무조건 외웠다고 넣으면 안 돼요. 해석을 또 해봐야 되니까. 해석도 안 되는데 막 답이래 무조건. 자,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환승 시스템에 관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어디에? 시이사회에. 어디 애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제출했다? 며칠 전에. 그럼 전에가 더 답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냥 제출했다고 끝날 수도 있거든. 며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해보고 정답을 외웠던 수거로 한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전사 세 번째 문제죠. 보기 보세요. 요즘 뜨는 아이죠. following, 뭐뭐한 후에. 뭐뭐한 후에란 전치사로 변형된 지 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자동사예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를 깊이 있게. 자, follow. 얘가 자동사일 때는요. 자동사는 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다. 그럼 자동사가 명사를 꾸밀 땐 무조건 ing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줘요. 꾸며주는 형용사죠. 그럼 이어지는 또는 다음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형식일 때 생기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follow가 삼형식 동사가 돼요. 뭐뭐를 따르다. 그래서 follow가 뭐뭐를 따르다라는 뜻의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 뭐뭐를이 나온 상태에서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분사인데 얘가 형용사화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뭐한 후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관사 같은 게 이쪽에 있으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뭐뭐한 후의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다음의 이어지는의 뜻으로 쓰이려면 관사가 이쪽에 나와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뭐한 후의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꾸밀 수 없잖아. 여기 관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beside 이게 뭐뭐 옆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against는 뭐뭐에 반하여 대항하여 toward는 어디를 향해서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A, B, C, D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빈칸 앞뒤를 보고 내가 외운 수거가 있는지 본다. pass. 두 번째는 앞쪽에 나온 동사랑 관련 그런 거 없는데 세 번째 전문 해석한다. 전문 해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 number of 그러면 수많은, 그럼 수많은 shareholder 누구죠? 주주로부터의 inquiries 무슨 뜻이에요? 문의. 알겠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임스 홍이라는 사람이 issue 뭘 내놨냐면 announcement 발표를 했대요. 뭐라고?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발표문을 냈대요. 그러면은 질문이 많았으니까 그 이후에 그랬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좀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빈칸에 뭐가 들어가니?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동사를 보셔야 돼요. 동사가 모든 걸 결정해 주거든요. 이 콜이 전하다, 부르다도 있지만 토익에서는요. 얘가 뒤에 목적을 취한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나 형용사를 좋아하는 오형식 동사로 나옵니다. 여기 명사나 형용사를 좋아하는 거죠. 잘 보이시죠? 그럼 이제 콜이 뭐라고 간주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콜 나오고 목적어가 딱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로 명형을 좋아한다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얘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간주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형식엔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들어있어요. 주어는 간주한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다시 오형식엔 주어 동사가 몇 세트가 들어있다? 두 세트.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이런 관계가 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오형식 동사는 또 삼형식 동사 출신이거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부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죠. 근데 보통은 오형식 동사로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도 오형식 동사로 알아두세요라고 했던 거는 보통 삼형식으로는 안 나오시면 어쨌든 해석도 좀 달라요. 콜은 부르다 이 뜻이 있고 삼형식일 땐 부르다 전하다 그리고 오형식일 땐 간주하다.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구도인지 의도를 여러분 시도를 하실게 아니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라고 할지 해석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왜? 다 되니까. 다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봤더니 최근 이 사람하고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본 크리틱스가 비평가들이거든요. 비평가들은 간주합니다. 간주한다. 뭐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이런 내용 같지요. 그래서 플롯이면 그 영화네요. 최근에 그 영화의 플롯이 너무 이렇다. 너무 이래요. 이게 딱이죠. 그래서 너무라는 부사니까 일단 명사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기 중에 명사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predicting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플랫이 어떻게 예측해? 예측할 수 없잖아. 플랫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 A번 소거하고요. 그다음에 D번 소거할게요. predictably. 왜요? 예측되도록 부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상 D번 소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B번하고 C번 차이인데 이거는요. 예측된 거예요. 예측된. 그다음에 이거는요. 타동사 뒤에 ABLE가 붙으면 can be PP의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타동사 뒤에 ABLE가 붙으면 무슨 뜻? can be PP. 이게 뭔 차이야? predicted하고 can be predicted는 predicted하고 좀 달라요. predicted는 예측된 거고요. 그다음에 predictable은 예측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측될 수 있는 거. 항상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특성을 나타낸 건 너무 예측됐다고 부른다가 아니라 그 영화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predictable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ABLE가 들어간 단어는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ED가 들어간 건 이미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비평가들이 말했어요. 공사가 나는데 다리 공사인데 다리가 무너졌어.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 다리가 무너졌던 그 공사는 그 다리는 너무 사고가 예측되었다. 예측 가능했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예측됐는데 왜 사고가 나? 그죠? 예측될 수 있는 특성의 것이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ABLE가 들어가면 특성이고요. ED가 들어가면 이미 끝난 거니까 답을 어떤 거로 하셔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보고 베스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주제가 뭐다? 베스트, 코렉트 둘 중에 고르기. 그래서 그 영화는 항상 그런 거니까 can be 특성을 나타내는 걸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보세요. 타동사 뒤에 ABLE가 붙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다? can be PP다. can be PP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될 수 있는 이에요. 그다음에 improving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하니까 같은 형용사라고 해도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비동사의 빈칸이 보어자리도 될 수 있고요. 명사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보어자리니까.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도 나올 수 있고 pp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머치는 부사도 할 수 있고 형용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면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고 불가사 명사 꾸미잖아요. 그다음에 머치가 부사일 땐 이런 애들 다 꾸밀 수 있죠. 결국은 머치 때문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맥을 보셔야지. 자, 그럼 볼게요. 이 회사의 경영진이 구조 조정이 됐대요. 그럼 구조 개편이 된 이후로 회사의 제품의 품질이 지금까지 많이 명사 안 되고요. 품질이 어떻게 개선이다.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의미상 탈락이고요. 결국은 또 A번과 D번 싸움이네요. 그러면 구조 조정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다. 그죠? 이게 맞죠? 항상 좋아질 수 있는 특성의 것이었다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정답이 A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끝났다, 상황 종료, PP. 항상 될 수 있는 의 성질은 특성은 D번의 improbable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파트 5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보기 먼저 보시면 이건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자,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답이 C번이에요. C번. 왜냐면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자, 문제풀 접근 방식. 얘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답을 알고 문제를 접근해서 지금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어떤 의도로 하고 있냐면 처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의구심으로 문제를 간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얘는 전치사야. 뜻은 뭐뭐에 관하여. 그리고 얘는 뭐 동사까지 있고 뭐 그러네. 그다음에 얘 두 개는 접속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절의 개수를 세봐야 A, B로 갈지 아니면 C, D로 갈지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절의 개수가 곧 접속사의 개수, 절의 개수가 곧 동사의 개수니까요. 그리고 접속사의 개수는 절의 개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 동사의 개수 한번 세봅시다. 잠깐만, 근데 그 전에 이거 좀 봐. 여기 as가 있어요. 그죠? as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기 동사가 climb이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숫자가 올라가는 건데, 그 수영장으로 그 시설로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한다. 접속사가 있어. 그러니까 너 나가. A하고 B를 소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동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너도 나가야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C. 간단하죠.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소거하시는 방법 문제를 풀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답이 왜 C번인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그랬어요. I love you. 그럼 B가 뭐라 그래요? So do I.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I love you 못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I love you 그랬을 때 so do I. 이게 답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so가요. 부사예요. 딱 봐도 지금. 뒤에 나온 절을 수식하는 거지 절 두 개를 연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I를 갖다가 Part 5의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러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절이 두 개니까. 그래서 그 접속사로 연결하는 게 as예요. as.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so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갖다 묶어서 한 문장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고 꼭 as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다 and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동사가 필요하니까 so does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로 항상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8-6로 넘어갈게요. 8-6는 다일자가 포인트였죠? 자, when less is more, 더 적은 게 더 많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거 싼 게 비싼 거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자란 게 남는 거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자, 한 회사가 비즈니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시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품 개발 방식은 involve 포함한다. 설치를 막 부지런히 해야죠. 더 나은, 더 오래가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당연하지. 그래야 더 잘 팔릴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앞에 내용이 참 좋았어. 근데 less is more에서 좀 느낌 오셨죠? 뭔가 부족한 것도 좋은 거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는 약간 뭐와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 문맥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빈칸 뒤쪽을 봤더니 do not always want. 너네 알아, 너네. 너 고객이 항상 do not always want 좋은 것만 원하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그래서 앞뒤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거고 제목도 항상 주제 목적과 연결되니까 첫 단락의 답의 근거를 잡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답 나왔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보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한 거야? leftover 그럼 남은 거거든요. 남은 음식을 데피기 위한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남은 음식을 데피기 위해서만 쓰인다면 얼마나 그 컨트롤, 제어 장치, 조절 장치가 얼마나 복잡하기를 주인이 원하겠니? 그냥 데우기만 할 건데.
이런 뜻이에요. 벌써 내용이 less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품 개발에 새로운 어프로치, 새로운 접근하는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 스트레스, 강조하다. 뭘 강조하냐면 good enough. 야, 그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good enough. 이게 요새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자, for the use of for 이게 나왔어요. 그죠? 사용을 위해. 어떤 사용이냐? They are intended. they가 뭐냐면 앞에 따고 제품이겠죠? 제품이 원래 의도했던 방식만큼만 해주면 돼. 전자레인지면 물건만 데우면 돼. 거기서 뭐 찜기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소독할 필요 없다는 거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for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때 명사형이 아닌 C번의 where부터 소개할게요. 자,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의도가 됐대요. 그걸 위해서. 그게 뭘까요? 사용이죠. 사용을 위해서 의도된 형태로만 요새 나오면 되니까. 따라서 선행사가 잡히기 때문에 A번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새로운 어프로치가 요새 뭘 강조하냐면 그냥 원래 쓰기로 했던 목적을 위해서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요새는 좋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거는 use란 단어, use란 단어를 선행사로 잡았을 때 사람이 아니니까 정답은 D번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격, 특히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D번 소거하신다는 거. 선행사 잡았으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얘는 선행사 포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보기 중에서 사람이냐 아니냐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옹호자들은 자, offense, 공격, defense, 방어. 옹호자들은 대리아라고 주장합니다. 알기 주장하다. 어떤 제품들은 그냥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돼. 알겠죠? 중요한 건 더 shorter lifespan. 그냥 짧게 금방 쓰고 고장나도 짧게 그냥 고장나도 원래 기능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또 지적을 하냐면 large market도 많대요 요새. 그런 제품들에는 어떤 제품 limited feature가 사양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사양을 가지고 있는 마켓도 꽤 크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맥을 계속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모바일 폰의 판매, 예를 들면 효도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폰들의 판매 또한 그죠? 점점 remain strong. 요새 강세로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뭔가 레스 느낌으로 가야죠. 기능이 덜한 거. 그래서 make and receive, 전화를 단지 걸고 받기만 하는 거. 됐죠? 이거는 유일하게니까 안 어울리고 gradually는 점차로, D번의 slightly 약간의 뜻이니까요. 정답은 only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 heavy advertising for more sophisticated,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모델에 대한 엄청난 광고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간단하게 써보자라는 추세가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정답이 onl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맥을 쭉 읽으셔야지 여기만 보시면 뭐 여러분 막 슬라이드리 왠지 답을 할 것 같고 그죠? 막 C번 답을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읽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번 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